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2019년 올해의 책으로 꼽고 21년 연속 미국 최고 의사로 꼽힌 스티븐 건드리 박사님의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건강한 장소를 위해서 매일 꼭 챙겨야 하는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알려드릴 텐데, 책을 읽어보시면 비타민 D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비타민 D 결핍이 조사 기관마다 다릅니다. 어떤 데에서 85, 어떤 데는 93%까지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대한민국 성인의 10명 중에 9명이 어떻다? 비타민 D 결핍 상태라는 거고요.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가 비타민 D 결핍이 1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결핍이 조금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의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는 비타민 D가 충분히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햇빛을 쬐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음식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드물고 이제 보충제를 보통 먹는데, 저는 보충제를 거의 안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에 관심을 갖기 전까지는 유기농이네, GMO네, 고기를 먹네 안 먹네, 보충제를 먹네 안 먹네, 정말 신경을 1도 안 썼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책들을 읽어왔으면 제가 그런 판단 안 했을 텐데, 다행히 이제 몇 년 전부터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보충제를 좀 챙겨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내 말을 잘 들으니까 뭣도 모르면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D가 들어있고, 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비타민 D를 꼭 챙겨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관심은 없지만 아마 그때 얘기했으면 그거 그냥 이렇게 햇빛 쬐고 아무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럼 비타민 D가 우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책의 일러두개에는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건강 정보와 지침을 담은 책으로 주치의나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하기보다 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은 롱제비티 패러독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담하기 바랍니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정보는 정확도의 만전을 기하고자 출판일 기준으로 확인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참고용입니다. 항상 의사 선생님과 질병이 있으시면 상담을 하시고 꼭 본인이 이것저것 파악하셔서 결정하시는데, 이 책의 내용은 그 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와 지식을 준다는 거, 그거를 꼭 잊지 않고, 제가 이제 장수의 역설 이 책에 대해서 방송을 계속 찍잖아요. 이거 높아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님께서 건강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도움을 받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타민 D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재 비타민 D 부족은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흔하다. 내가 본 환자 중 약 80%가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낮고 전립선 암에 걸린 환자들은 특히 낮다. 장내 유익균 좋아할 안전하고 효과적인 위생용품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뭐죠? 비타민 부족이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흔하다. 근데 미국보다 더 흔한 게 어디다? 우리나라입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조금 더 어떤 건강 관련해서 더 긍정적인 지표가 높은데, 비타민 D만큼은 우리가 미국보다 더 안 좋아요. 실제 통계도 그렇고, 어떻다? 건드리 박사님, 수십 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검사해보면 대부분이 10명 중 8명이 뭐다? 비타민 D가 낮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왜 중요하냐? 창자 내에 있는 줄기세포를 활성화하는 또 다른 신호는 비타민 D3다. 비타민 D3가 부족하면 장 내벽이 손상되어도 줄기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장 내벽이 너무 심하게 손상되면 장 내벽의 표면적이 테니스 코트가 아니라 탁구대 크기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영양을 충분히 흡수할 수 없어서 결국 영양실조가 될 수 있다.
이를 증명할 만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보면 영양실조가 심각한 아이들의 영양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하루 2만 IU씩 투여했더니 이 IU는 제가 찾아보니까 비타민 단위더라고요. 단위인데 IU를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IU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투여했더니 칼로리를 더 많이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들의 체중이 모두 빠르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장 내벽의 상태가 좋아져서 그들이 먹는 음식으로도 영양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햇빛을 찾아다니까? 어쩌면 줄기세포와 장내 유익균이 몸속 깊은 곳에서 도움을 바라기 때문이 아닐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죠? 건강과 장수, 또 노화 방지의 핵심이 뭐다? 장 건강. 장내 유익균이 정말로 풍부하게 또 다양성 있게 있는 게 중요한데 뭐다? 비타민 D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한편 줄기세포와 말단소체는 지금까지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로 관련이 있다. 말단소체는 나이 들수록 유전물질이 손상되거나 소모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DNA 끝부분의 염색 소립이다. 말단소체는 그 길이가 짧아질수록 인지력이 감퇴하고 노화가 빨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들어 수명 연구 분야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말단소체가 짧아지고 염색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기능이 떨어지며 그 손상으로 인해 암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말단소체가 짧아지는 것이 노화의 원인인지 혹은 그 반대인지는 계속해서 과학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한 유기체 내에 있는 말단소체가 다른 길이를 가질 수 있고 가장 긴 말단소체는 미세육모 아래 사는 줄기세포 집단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지시론 연구에서는 특정 미세육모 아래에 있는 말단소체가 짧아지는 것이 줄기세포의 기능이 감소하는 현상과 나란히 나타났다. 이것은 말단소체의 길이와 줄기세포 활성화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우리는 줄기세포의 활성화가 장내 유익균에 달렸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나이 들수록 행복한 장내 유익균을 구성하는 일과 건강하고 긴 말단소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사이에는 뚜렷한 관련이 있다. 더욱이 혈액 속 비타민 D3 농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말단소체가 길고 반대로 말단소체가 길면 비타민 3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비타민 D가 줄기세포를 돕고 말단소체도 길어지게 한다니 확실히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해야 될 것 같다. 비타민 D는 과다 섭취에 따른, 이것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과다 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극히 드물다.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한 유명 연구의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D는 하루 4만 IU를 먹어도 독성을 일으키지 않으며 보통 사람에게 필요한 비타민 D 하루 적정량은 9,600 IU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감수하시는 이용성 원장님은 거기에 어떻게 그 의견을 달았냐면 이렇게 다셨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다. 일반적으로 비타민은 과량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개인의 신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섭취하기를 권한다. 2010년 11월 아이오멤에 따르면 비타민 D의 일일 최대 허용 상한치를 1에서 3세는 2,500 IU 하루당, 4에서 8세는 3,000 IU 하루당, 9세에서 71세는 4,000 IU를 권장하고 있다. 하루당 1세에서 3세는 2,500, 4에서 8세는 3,000, 9에서 17세는 4,00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드리 박사님은 좀 과하게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용승 원장님은 감수를 해주실 이용승 그 원장님은 그 2010년 11월에 나오는 IOM 인스티튜트 오브 메디신에 나온 내용을 기준으로 2,500, 3,000, 4,000이라는 또 예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나온 것 중에 뭐 2,000, 또 5,000, 제가 보니까 2,000짜리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00, 5,000인데 이거를 잘 보셔가지고 뭐 2,000 정도 먹는 거는 보니까 되게 안정권에 있는 것 같고요. 개인한테 좀 결핍이 심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5,000까지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000을 먹고 있는데 나중에 5,000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바꿀 생각이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 비타민 D 무슨 뭐 보충제 이런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책이 이제 뒷부분에 보충제가 어떤 의미이고 보충제는 어떻게 먹어야 되며 보충제 먹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옵니다.
복순제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쭉 설명해 주시는데, 그러면은 어떤 걸 먹어야 되냐? 이제 예시를 들어주는데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비타민 D3입니다. 미국인은 대부분 비타민 D3가 매우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더 부족합니다. 내게 찾아오는 환자 중 약 80%가 처음 검사 시 비타민 D 결핍으로 나오고, 자가면역 질환이나 렉틴 과민증 환자들은 100% 그렇다.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이나 렉틴 과민증 환자 같은 경우는 비타민 D 결핍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비타민 D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수치, 즉 체내 비타민 D 활성 형태인 혈청 25 하이드록시 비타민 D 농도를 70에서 120 여기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보충제 양이 놀라울 정도다. 난 3개월마다 비타민 D 수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복용량을 적극적으로 조절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한다면 우선 비타민 D를 매우 5000 IU를 복용하라.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은 매일 10,000 IU씩 복용해야 한다. 나는 지난 18년 동안 비타민 D 과다로 인한 부작용 사례를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팩트는 뭐냐면 비타민 D는 우리한테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우리가 건강과 노화, 자가면역 질환 등등에 있어서 비타민 D는 필수예요. 그게 결핍되면 우리 몸에 부작용이 있으니까 팩트입니다. 팩트인데, 근데 뭐도 팩트냐?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는 것도 팩트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보면 85%에서 93%. 약 10명 중에 9명은 뭐다? 비타민 D 결핍의 상태에 있는데, 이거는 일반 음식으로 이게 섭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보충제를 먹어서 하는 것이 가장 아주 간편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충제를 먹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추천하는 겁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먹되,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다 비타민 D는 보충제를 먹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저 또한 저도 모르게 먹고 있는 게 비타민 D 보충제입니다. 그런데 적정 권장량이 아직 100% 함의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드리 박사님은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떻다? 좀 더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이 책 감수해 주시는 이용성 원장님 어떻다? 2010년에 나오는 아이오민가 거기 자료를 통해서 나의 연령대별로 수치를 해주신 거예요. 본인이 그걸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용성 원장님이 말씀하신 권장량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좀 안 좋다 하신 분들은 어떻다? 검사를 해보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비타민 D의 용량을 조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00을 먹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봐서 저는 5,000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2,000에서 5,000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이미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책 읽기 전에는 그것도 안 봤어요. 뭔지 모르니까. 비타민 D를 먹는지도 몰랐으니까. 저랑 와이프는 5,000으로 바꿔서 이건 지금 먹는 거 다 먹으면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비타민 D가 결핍되어 있고, 비타민 D는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건 보충제로 하는 것이 맞다 라는 거. 용량은 여러분께서 이 의견을 조합하셔서 하되, 이용성 원장님이 하시는 게 안정적이다. 이게 가장 권위 있는 국제 저널인가요? 거기서 나온 내용이니까 그대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질병이 있으신 분은, 아프신 분 같은 경우는 의사 상담하셔서 비타민 D 수치를 높여도 되고, 또 저처럼 검드리 박사님의 이야기를 좀 더 신뢰하신 분들은 조금 더 저처럼 일일 복용량을 밀려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로 의견을 정리하면 좋겠고요. 진짜 높아신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의 의견입니다. 의견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타민 D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